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좀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다림, 손묶음 이런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은 항상 기회를 찾고 싶고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든 나쁘든 내 주식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빨리빨리 사서 수익을 빨리빨리 내고 싶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신성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어니스트님이 나와서 야 기다려, 손 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연한 겁니다.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질 땐 빠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좀 빠져라, 기다려라, 손 묶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듣는 사람들도 그 말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감정적으로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묶음, 기다림 이런 주제는 사실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많은 분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너무너무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 얘기를 단순하게 그냥 좀 지지부진한 얘기, 기다리면서 좀 막 수익의 기회를 날리는 얘기, 방어적인 얘기 이렇게 듣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정말 너무 중요한 요소고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오늘 손을 묶어줘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익 극대화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강조를 하면서 방법적인 것들을 설명을 많이 드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오해하는 게 손을 묶는다, 이게 방어적인 행동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손을 묶는 행동, 습관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공격을 위해서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꼭 강조를 하고 싶고요. 손을 묶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봤으면 해요. 네, 이게 참고로 저희가 이 유튜브 말고 투자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회원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니스트님하고 대화도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쭉 이제 투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클럽 운영한 지도 이제 5년차, 6년차 이렇게 되고 있고 오래 하고 있는데, 최근에 회원분들이 이런 식의 짤을 만들어서 일종의 밈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이제 어니스트님이 기다리랬지, 손 묶으랬지, 등짝 스매싱 날리는 것 같은 이런 짤이죠. 이게 이제 본인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을 묶어야 될 때 못 묶어서 내가 지금 혼나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반성합니다, 이렇게 짤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그런 건데, 안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켰을 때 안 지켰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내가 수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한번 짤을 공유해봤고요. 근데 어니스님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일단 제일 먼저 보면서 든 생각은, 일단 저 아닙니다. 이분은 제가 아닙니다. 유머로만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클럽 안에 사람들과 밖에 사람들이 제일 다르게 느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손을 묶으면 기회가 된다라는 거를 클럽 안에서는 다 알아요. 대부분이 알아요. 체감을 했으니까. 네, 그게 어떤 기회를 불러다 오고 나비 효과가 있는지, 손을 묶지 않아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내가 어떤 기회를 날리는 건지. 진짜 1,000만원짜리 수표를 땅에다 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서 누가 버리겠어요? 알면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려요. 근데 모르니까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하고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손묶기가 저는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체감을 했고, 어떤 때가 이제 감정적 선택인지 막 이런 거를 아니까, 구분이 되니까는 이렇게 자가 반성도 가능한데, 이제 저희 영상 그냥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상황을 모르잖아요. 손을 묶어야 되는 상황이 뭐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뭔지 모른다, 이래버리면 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그 부분에 도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기다리랬지, 손 묶으랬지 라고 말하지만 밑에 돈 함부로 버리지 말랬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상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손을 묶어야 될 때는 손절하고 싶을 때예요. 시청자분들이 손절하고 싶을 때, 아, 나 이 종목 진짜 손절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 손을 묶으세요. 이 이야기는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손을 묶으라는 게 아닙니다. 손절이 해야 될 때는 해야겠죠. 그 정도 기본도 안 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손절이 반드시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냥 나 이 종목 손절하고 싶은데, 손절해야만 될 것 같은데 등등, 이럴 때 대체로 손 묶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러면 또 헷갈리거든요. 아, 그럼 내가 그럼 해야 될 때랑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또 속으로 의구심을 가질 텐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본인이 감정적으로 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도 제대로 못 고르는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손절을 해야만 해결되는 종목들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손 묶는 얘기 이전에 종목 선정 자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종목 선정은 되게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커트라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사면 안 되는 주식,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주식, 그런 정도의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종목 선정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본인이 손절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일 때는 거의 대부분 그냥 손 묶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볼까요?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의 주식을 여기 봐라 이거 고점 돌파 되네 막 이러면서 여기 종가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뭐 아름답게 익절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익절한 다음에 다시 샀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못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서 손절했어야지 라는 또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냥 감정입니까? 자 이거는 이야기가 같은 얘기 같지만 좀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묶어야 되는 두 번째 상황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뇌동이 올 때 뭔가가 자꾸 아른거려서 막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때, 즉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맞아? 아니야가 아니라 이 전 단계, 시간적으로 전 단계, 최초에 여기서 매수를 했었던 2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저기가 손을 묶어야 되는 때인데 그거 안 지킨 거죠. 맞아요. 여기서 묶었어야 됩니다. 여기서 손절했어야 돼 말았어야 돼가 아니라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눈앞에서 막 아른거렸었을 때 이때가 사실 손을 묶었어야 되는 거예요. 뇌동을 묶었어야 된다가 더 맞는 얘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손 묶어야 되는 타이밍이 내동이 올 때거든요. 눈앞에서 뭔가를 사고 싶고 막 아른아른거려갖고 막 지금 근질거리고 막 그럴 때 그냥 사실 대체로 그냥 손 묶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 뒷단계가 아니라 앞단계에서 이미 그런 상황을 겪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묶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는 본인의 내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의 문제인데, 책임을 지는 방법은 뭐 그냥 여기서 잘라내면서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일 거고, 이거를 뒤에 이렇게 가져가면서 뭔가를 하는 책임을 지는 방법도 택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둘 다 그거는 선택과 책임의 문제고 어떤 거를 더 선호하냐의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샀어. 뇌동이지만 샀어. 근데 여기서 잘 팔았었으면 수익이잖아. 이걸로만 접근하기에는 근데 못 팔았어. 그래서 빠졌잖아.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를 뭘로 먹을 건데? 손절해서 계좌에서 마이너스 실현손익으로 그냥 확정 지어서 먹을 거야? 아니면 였다가 시간을 갈아 넣어서 이거를 회복하는데 그 시간적 마이너스를 먹을 거야?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뭐가 맞다 틀리다? 뭐가 더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관리가 유리해지는 거는 시간을 들여서 관리를 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 때 유리한 거지, 애시당초 내동으로 시작해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이거 시간 넣으면은 무조건 회복하고 역전하니까 그걸 선택할 거야.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저 역시도 말은 못하겠어요. 그럼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한 거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뭐 어쨌든 내동으로 들어가서 이런 상황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았다는 얘기는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이거 시간 더 들여서라도 관리해가지고 더 수익 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끌고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이거 뭐야, 내 맘대로 안 흘러가네.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 손절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띡 손절. 이런 상황을 이제 그 손 묶어야 되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저기까지 간 거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에 손절하는 그 타이밍에 차라리 손을 묶고 좀 더 관리를 이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할까요? 네, 맞습니다. 손절에 대해서도 워낙에 다양한 케이스라서 그냥 이거를 가장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때 손절을 하느냐 관리를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돼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돼? 아니야? 이거는 대부분 감정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전달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런 게 이제 계좌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내고 당연히 수익 극대화는 뭐 물 건너가는 거고, 여러분들 자주 입에 말씀하시는 기회 비용은 저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게 다 비용이 돼가지고 나머지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기대 수익이라던가 저 선택을 안 했을 때
다른 이익이라던가 그런 거를 다 날리게 되는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런 선택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동이 올 것 같을 때 여기서 사는데 여기서 수익이 낼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왜 손을 묶었어야 되느냐, 이 타이밍이 왜 손을 묶는 타이밍이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이 처해진 상황, 관리로 가자니 그것도 숨막히고 손절을 하자니 손실의 확정이고, 관리를 선택해서 관리를 갔지만 이 뒤에 손절해 말어를 또 한 번 고민하든가, 아니면은 그래도 끝까지 끌고 가서 간다고 갔는데 그 끝에 가서는 수익을 많이 내느냐? 많이 내기도 힘들어요. 기대 수익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수익 찔끔 또는 손실 최소화 또는 보합, 뭐 약간 이 뻔하게 정해진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이거 도대체 왜 사? 여기서 손을 묶었어야지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면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손을 묶어야 될 때 세 번째는요, 수급과 파동이 없을 때예요. 이게 뭐 원론적이고 기술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냥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거래량 되게 저조하고 파동, 종목이 움직이는 파동 되게 없을 때, 그리고 시장 움직임이 되게 없을 때가 있어요. 시장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내 종목도 움직임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수급과 파동이 없을 때는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손 묶고 안 하는 게 유리하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깊이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쭉 마른 상태로 이런 흐름을 이렇게 보이면은 막 이럴 때 되게 필요 이상의 기대감을 되게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반등이 됐고 이러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되게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때는 이거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그냥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수 타이밍에 언제 매수해야 돼를 갖다가 껴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매수 타이밍에서는 이런 데가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을 찾지 말고 손 묶을 때를 찾아 나서게 되면은 이 동일하게 같은 상황인데 이때가 손 묶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손 묶어줘. 손을 묶으면은 내가 기회를 소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는 나한테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회일 때 자기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찾지 말고 손 묶는 타이밍을 찾아주시고요. 수급과 파동 없으면은 대체로 손 묶으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수급과 파동이 생기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뭐 수급이 들어오면 이때부터 주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때 사라 이런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뭐 공격을 한다던가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여기다가 뻥 때려놓고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확률적으로도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되게 단순하게 말해도 이러지 않나요? 여기서 일단 잘 모르겠는데 샀어. 손을 안 묶고 샀어. 샀으니까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해야 되네. 이 안에서도 계속 뭔가를 합니다. 뭐 팔아주기도 하고 관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자체 과정이 여기서 만약에 손을 묶었다면은 이 과정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고, 이때 해야 되는 행동을 그냥 여기서 빵 하고서 했으면은 되게 심플하게 그것도 공격적으로 매매만 딱 하고서 나오고 수익 챙기고 하는 매매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매수 타이밍을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 손 묶는 타이밍만 골라내게 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손 묶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이게 저 손절에 대한 얘기할 때 손절 안 하면은 그거 뭐 시간 쭉쭉 늘어지고 그러면서 기회비용 발생하지 않냐라는 얘기 많이 하시고, 그 논리가 이제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데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손을 묶었으면은 애초에 그런 손절 기회비용 얘기가 나올 것도 없어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그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손절은 기회비용이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 얘기가 참 맞는 얘기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는 손절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손 묶으면 되는 거네? 라는 생각이 지금 듣다 보니까는 머릿속으로 스쳐갔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항상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여기서 이미 일을 저질러 놓고서 손절이 마저 관리가 마저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저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사고를 쳤거든요. 어떻게 수습할래의 문제거든요. 이거의 근본적인
근원지는 사고를 안 치는 게 제일 좋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도치 못하게 뭐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도 사고를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도 손절로만 해결해야 된다는 법은 또 없어요. 손절은 뭐 손실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그거는 뭐 무조건 최선의 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선택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라서 손절은 기회 비용을 방지한다. 이런 거에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조금 이제 중수 이상 고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애시당초 손을 묶어주면서 필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행동을 하잖아요. 여기서 사고 정말 기회일 때 움직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고 시장발 영향으로도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얘는 바로 올라갔지만 여기서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서 손을 잘 묶어주고 제대로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하락을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진짜 기회입니다. 기회다. 흔히 말하는 하락이 기회다. 최근에도 저희가 이런 얘기 했었죠. 정말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더 유리해진다. 여기까지는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무의미한 손절보다는 관리를 하게 되면 더 크게 수익 낼 수 있다. 이게 성립이 되니까.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락이 온 거라고 본다면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하락인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냥 때려 맞은 거거든요, 그거를. 최초에 손 안 묶고서 그냥 들어갔다가 탈출을 위한 관리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관리가 왜 탈출을 위한 관리만을 하느냐, 공격을 위한 관리를 해야지. 이 얘기가 저도 참 전달하기 너무 어려운데 오늘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뭐 물린 종목 관리하는 거,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매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좀 보시다 보면은 저희 다른 영상들 보다 보면은 오늘 얘기도 좀 같이 더불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뭐 가장 빠른 거는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사실은 이런 경험하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냥 혼자 보면서 아름아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한 편으로만 이해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좀 같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론적으로 아니면은 이 파동적으로 얘기한 거를 조금 예시를 들면은 시장에 대한 예시를 들면은 오늘 같은 때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오늘이 어떤 때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수급과 파동에 대한 얘기는 좀 원론적이고 기술적인 얘기였다면 이게 원론과 기술만으로 주식이 굴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황적으로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그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보게 되면은 오늘이 촬영하는 시점에서 4월 8일 금요일이에요. 자, 보세요. 금요일은 상대적으로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보통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는 금요일이 상대적으로 좀 파동이 지지부진합니다. 주말에 변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대비하고자 막 적극적으로 움직임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동도 좀 덜 나오고 이런데 여기서 막 무언가 열심히 살 거를 찾는다? 저는 굳이 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대부분 다 금요일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어제랑 그저께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간밤에 미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하는 것 같더니 그걸 다 뭔가 만회하고서 마감이 돼서 기대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오늘 또 이제 뭔가 개파락이 아니라 상승 시점으로 시작을 하니까 야 오늘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막연한 희망으로 오늘은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막 액션을 빨리빨리 한 분들은 지금 어떻냐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시장이 오늘 어떻게 끝난다 이거를 제가 예언하듯이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엇박자는 나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여기서 근데 되게 단순한 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손을 묶었어.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손을 묶었어. 손 묶으면요. 그 다음에 얘가 진짜로 반전 상승을 한다. 그럼 그때 나 움직여야지. 그때 움직였대잖아요. 이때 한번 손을 묶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안 놓칩니다. 놓칠까봐 겁내는데 안 놓쳐요. 충분히 안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무조건 놓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주식 실력이나 경험을 좀 더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하면은 저랑 같이 하게 되면은 안 놓치게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충분히 경험 쌓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저게 놓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본인이 정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놓치잖아, 늦잖아.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본인이 못하는 거죠. 그렇죠. 못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 생각이 맞다고 빡빡 우길 게 아니라 이게 그 못하는 거를 잘하게끔 만들면 되는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란 게 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려면 또 다른 게 또 필요합니다. 이게 연속적이고 되게 입체적이라서 뭐 하나만 단순하게 딱 잘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서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분을 지어주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손 묶으면은 해결된다. 올라가는 거 안 놓칠 수 있다. 하락하는 거 손 묶었으니까 방어된다. 되게 단순하잖아요. 하지만 연결하게 되면 이제 얘기는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험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어느 정도로 손을 묶어야 되는지, 그리고 손을 묶음에 있어서도 정말 꽁꽁 묶어? 아니면은 일부, 굉장히 일부 미세하게 움직임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거 다 선택하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도가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머리가 많이 아파지죠.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산다, 안 산다, 다 산다, 아예 안 산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구분을 하시는데 그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네. 쉬운 선택으로 주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좀 내려두시고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섬세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익숙해지면은 말 그대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맞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는 막연하게 어렵게 느끼는 거지. 네.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은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손 묶는 건 알겠는데 어떤 때 사야 돼요 하면서 답답해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금요일도 참고 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참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냐. 다 참으래. 계좌에다 돈 넣어놨는데 다 참으래. 막 이러면서 이제 욕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좋은 얘기 들었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내가 실천할게. 근데 어디 가서 좀 다른 팁으로 좀 이 답답함을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보통은 선택을 여러 개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라서 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솔루션을 준다면은. 처음부터 저는 얘기를 계속 흘렸던 게 방금 전에 그래서 언제 사야 돼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찾아 헤매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또 본인을 망쳐놓을 겁니다. 매수 타이밍을 찾지 말고 타이밍 찾는 건 손 묶는 타이밍을 찾고요. 그 다음에 매수 언제 하면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좀 쉬운 팁을 드릴게요. 이거 어렵게 복잡하게 가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얘기가 많아지는 얘기거든요. 오늘은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은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 좋은데 괜찮은데 정말 사기 싫어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때 사세요. 그때가 대부분 유리합니다. 매수는 유리할 때 하는 거다. 이게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거든요. 누구나 알죠. 근데 유리할 때 사야죠 라는 말을 들으면은 도대체 어떨 때가 유리한 건데 판단도 힘들고 답답하고 막연하고 이런 마음 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일단 그 유리함을 구분하는 게 주식 투자에선 실력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배제하고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은 자신의 감정에서 이건 진짜 사기 싫다 하는 걸 사세요. 차라리 종목이 기본적인 필터는 된 상태에서 사기 싫다, 가령 예를 들면 이거 띄어져 있으니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사고 싶다 하는 거는 이런데, 여기 A라고 표시한 이런데 여기가 손을 묶어야 될 때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다음 날도 상한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무서운데 근데 되게 사고 싶다, 막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네, 이런데 이거 다시 가나 막 하면서 하늘로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줄 때 이런 그림을 그리죠. 네, 이럴 때 다 손 묶는 겁니다. 그냥 이건 되게 단순하게 쉬운 팁이에요.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데 사세요, 사도 됩니다, 이거 괜찮아요 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나는 안 살래 하는 게 저는 이런 파동으로 보이거든요. 잘 안 사요. 이거는 뺄게요. 여기까지. 네, 여기 있을 때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차라리 그럴 때 사라. 근데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수급가 파동이 없을 때 손 묶으라고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수급가 파동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또 괜찮다고 하니까 또 헷갈릴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상황을 보세요. 주식 투자의 어려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사서 관리하면서 끌고 내려오다가 이 상황을 맞이한 것과 여기서 사지 않고 여기서 손 묶어주고 그냥 이 상황을
본 것과 이 두 가지 상황은 단순히 사도 돼, 안 돼? 이분법적으로 분리가 안 됩니다. 물린 사람하고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은 좀 포지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이 손 묶고 있을 때 신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초보자들이 치고 들어가기 가장 유리한 때다. 쉬운 유리함.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취지죠. 이 수급과 파동이 없을 때 아까 이런 거를 제가 예로 들었던 거는 이거 왠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데 라는 그 아른아른거리는 그 느낌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엇박차 나는 거를 말씀드렸다면은 이거는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여기서 사가지고 다음날 막 상한가 가고 막 수급이 붙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상황적 유리함을 내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들어가면 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여기 바로 상승이 나왔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유리함을 택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또 전혀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네, 두 개는 단순히 보게 되면은 매수의 자리가 여기가 이 종목에서 매수 자리가 맞아? 아니야로 보게 되면은 상충된다라고 느끼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매수의 자리로 봐서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다룰 건대로 보게 되면은 물린 사람과 신규로 여기서 매집을 시작하는 아니면 매수를 시작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포지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종목의 자리라는 거는 항상 상충돼요. 보세요. 여기도 누군가는 밑에서 잘 샀었던 사람은 여기서 매도하기 바쁠 거고 새롭게 이 종목의 새로운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은 매수하기 바쁠 거고 종목은 그렇게 누군가는 매수하고 누군가는 매도하면서 매수와 매도가 만나야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은 항상 상대성이 있다. 이거를 그냥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굳이 이렇게 사기 싫을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얼마든지 이용해서 사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데 그것들은 이것저것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유튜브 보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럽 오시면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얘기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클럽 오시면은 경험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클럽 어떻게 오는지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마다 더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저희 영상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세요.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검색 결과로 나옵니다.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모양의 카페가 나오고요. 네이버 카페는 이용하시려면 회원가입 먼저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여기에서 버튼으로 카페 가입하기가 있어요. 이거 눌러서 가입하신 다음에 전체 글 보기 누르시고 이 전체 글에서 대부분의 글들은 좀 비공개로 돼 있을 거예요. 클럽 회원들만 서로 보면서 공유하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보실 수는 없을 텐데 요 필독 공지 요거 누르시면은 카페 가입하자마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떤 클럽인지 여기에 잘 설명을 해놨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보시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냥 긴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실전 매매를 하면서 매매를 따라하면서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그대로 배워서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그냥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론적이고 하나하나 그냥 1, 2, 3, 4 이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여기 와서 하다 보면은 몇 번만 좀 매매 따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설명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많이 회의도 하고 기획도 하고 저희끼리 막 얘기도 나누면서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의 실력과 경험이 다 좀 상이하고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정말 고급 팁을 알려드려도 그게 이제 와닿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어니스트님하고 매매를 같이 하다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매매의 경험치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클럽에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누르신 다음에 신청 폼 한번 작성하시면 저희 쪽에서 컨택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상담 드리고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신 선배분들 많이 계시고 저희가 이거를 5년차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종목 추천하는 그런 리딩방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정말 저희 서운하고요. 섭섭하고 제대로 된 투자 실력을 길러주는 그런 양성 훈련소이자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제로 수익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 많이 오셔서 이 후배로 참여를 하시면은 이미 계신 선배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도움도 많이 얻고, 물론 그 위에서 언니님이 모든 분들 다 케어하시면서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좋은 스승님 옆에 두고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소개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또 이거 클럽 말고도 유튜브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구독 알람 해두시고, 저희 오늘 컨텐츠도 좋았으면은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